경제 쪽에서는 어떤 데미지를 입고 있는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쪽 분들은 뭐 얘기하는 게 뭐 환율 움직이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 증시에서 뭐 주가가 움직이는 거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주가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의 결과물이자 창으로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지금 서로들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VIP는 지금 현재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초유 사태가 발생한 나라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한국이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구나 라고 하면서 그나마라도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이런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기업인들이 카운터파트한테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네.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오늘 인덱스 시간 깊이 있는 이야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뉴스들 많이 보셨죠? 네. 뭐 뉴스 말고 어떻게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은. 좀 네. 참담하더라고요. 네. 정말 관심 없으셨던 분들도 예. 이 관련해서는 뭐 정치 뉴스 굉장히 요즘에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실 아까 좀 전에 박병창 이사님이 좀 말씀을 주셨는데 경제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 상황이 빨리 정리되는 거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 세계 정부가 한국에다가 기대했던 거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빠르게 정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폭력 시위라든지 뭐 네. 군의 투입이라든지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된 거 저는 비상계엄이라고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쿠데타, 내란이 발생하게 됐었던 부분들은 대통령에 의한 내란이 발생하게 됐었던 부분들은 뭐 사고다라고 한다면 그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빨리 정리가 되는 모습을 전 세계가 좀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민주적 절차에서 대통령을 내려오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내려오든가 네. 네. 아니면 국회의 의결에 의해서 탄핵이 되든가 네. 그렇게 직무가 정지가 돼야 국정이 유지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권한이 총리로 직무 대행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국정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탄핵이 안 되게 됐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는 여전히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게 국정농단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가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생각해 보면은 네. 그때 국민들이 분노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법적인 권한이 없는 최순실이라는 분이 네. 그 지인이 그 연설문에 개입을 했었던 네. 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진 권한은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네. 근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은 그건 국정농단이 되고 법위반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권한을 누군가가 위임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내려오고 그러면 직무대행으로서 총리가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총리가 직무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건 물론이고 당대표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아닙니다. 네. 당대표는 그 당에서 뽑은 사람인 거지 네. 공직에 있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사람이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없죠.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정이 유지가 되려면은 지난 주말에 내려왔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정 공백 상태가 네.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좀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이 부분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데 그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그 다음 그날 새벽에 바로 정리가 됐을 때 뭐 외국인 매도가 좀 많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 매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는 오히려 한국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뭔가 좀 조치가 취해지고 국정에 혼란은 있겠지만 안정적으로 유지는 될 거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일이 이제 지난 주말 사이의 일은 오히려 이 일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걱정을 좀 끼치게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그때 한번 외국인들 반응을 한번 취재를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응을 취재를 했을 때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좀 드릴 건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는 박봉창 이사님이 좀 상세하게 말씀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외국에서 나가서 외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신 분들은 대부분 인식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있는 네. 그런 국가라는 인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외국인들의 공포가 큽니다. 거기서 한국 사람들은 뭐 미국 뭐 북한에서 뭐 미사일을 쏘건 뭐 도발을 하건 그건 보면서 뭐 야 그런 건 방산주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거기가 전쟁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 디스카운트들이 좀 있었던 건데 그런 일에서 이제 그 비상계엄이 발생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다들 생각했던 거는 북한의 도발을 생각을 했었던 거고 네. 북한의 도발이 없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아시아권에서 흔하진 않지만 충분히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군부 독재 네. 쿠데타가 일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좀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처음에는 워닝으로 굉장히 크게 좀 시뻘건 거 해가지고 한국 가지 마라 네. 라고 워닝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서 지금 바뀐 내용이 뭐냐면 평화적인 시위를 의도한 것처럼 대립이 변하고 폭력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평화적인 시위를 의도한 것조차 대립으로 변하고 폭력으로 확대될 수 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집회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대규모 군중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어떤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게 정말 그 국가 소요 사태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고 야광봉을 들고 케이팝 노래를 부르면서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과도하게 우려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국내에서는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외국에서 소요 사태가 발생하는 상황들을 보면은 처음부터 폭력 시위를 의도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시위 사태가 장기화가 되면은 네. 그 중에 뭔가 이제 불씨가 폭력 사태로 촉발되는 정말 단 하나의 사건으로 소요 사태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주말에 그 탄핵 그 표결이 그래서 더더욱 중요했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딱 끝내줬어야 네. 되는 거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자기네 지지자들을 막 선동해서 국회로 난입했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미국에서는 내란으로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그리고 대통령의 선동이 아니라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서 군인이 의회에 난입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 정치적인 중립성을 해서 뭐 이거는 보수냐 진보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럼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를 지지하실 리가 없잖아요. 네. 보수야말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네. 이것이 파괴되는 것이 뭐 북한의 소행에 대해서 뭐 진보에 빨갱이가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거 아니냐 이거 제일 우려하는 사람들이 보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을 파괴하는 그런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적 관점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가 됐으면 싶었었던 거고 정치적인 관점에서는 진보 보수의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좀 취재원들한테 연락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럼 경제 파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침묵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왜 침묵하고 있냐면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 정치적인 그 어떤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가 뭐 탄핵에 찬성한다거나 반대한다거나 계엄에 찬성한다거나 이런 거 기업에서는 진짜 얽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 정말 눈꽃만큼도 얽히고 싶지 않아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뭐 에피소딕하게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포털 사이트 우리나라 2개밖에 없지만 네. 어디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기 얽히는 거에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렇죠. 네. 그게 처음에 그 딱 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일부 포털 사이트의 서비스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아, 네. 예. 그리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냐면 포털 사이트들이 플랫폼들이 그 계엄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정보를 나누는 것을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쫙 돌았었어요. 네. 지금 모든 플랫폼 업체들 다 비상대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면 바로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들이 얽히게 된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서비스의 안정, 국민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부분에 있어서 일말의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 근데 네. 그때 왜 안 됐는지는 혹시 나왔어요? 트래픽이 너무나 갑자기 급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스 공격이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 예. 갑자기? 지금 그거를 명확하게 뭐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취재 결과로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 디도스도 파악하려면 오래 걸리긴 하는데 네. 그 자기들의 감입니다. 이거는 확인된 게 아닙니다. 네. 어차피 이거는 바로바로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보 보수의 영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같이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디도스가?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서비스가 중단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서비스 중단은 트래픽이 몰리면서 디도스도 같이 들어왔던 건데 네.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게 비상계엄에 찬동하는 모습을 플랫폼이 보인다. 그러면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디도스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진보 쪽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정치 세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뭐 정치권에서 뭘 해가지고 야 여기 좀 포털 사이트 공격해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이렇게 우리 뭐 일부 국민들이 있잖아요. 그런 네. 거 좀 하시는 네.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디도스 공격으로 포털에다 표시를 하는 거고 네. 진보 쪽에 계신 뭐 진보 성향에 계신 그런 분들도 뭔가 불만이 있으면 디도스 공격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제가 정치 얘기가 아니라 기업의 얘기를 좀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비상대기에서 주말 내내 지금 근무 뺑뺑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비스 차질은 일도 만들면 안 된다라는 네.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지금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왜 얘기 안 하고 있냐면 이거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하면 뉘앙스만 잘못해도 얽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상황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진짜 어쩌면 선언이라도 좀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좀 이게 디도스 공격 좀 하지 마시라고. 이거 국민들 이 정보 소통하려 그러면 이 플랫폼 운영을 해야 되니까 네. 좀 디도스라도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VIP 미팅들이 줄줄이 취소가 되고 있어요. VIP 미팅 뭐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항상 되게 다양한 외국인들과 거래 관계를 맺고 아. 거기에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POC, 그러니까 뭔가 테스트를 하거나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스케줄들이 다 짜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VIP가 온다라는 거는 이게 일반적으로 제가 또 뭐 다른 거 알려진 얘기들 다 공개된 얘기들은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저 싱가포르의 국회의장이 뭐 우원식 의장을 만나기로 했다가 네. 거기 취소된 케이스 아니면 스웨덴 총리가 들어오려고 그러다가 실패된 케이스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방안을 해서 나누는 대화들은 어쩌면 상징적이거나 평화적이거나 의례적인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기업인들에서 VIP가 올 때는 최종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사인할 때 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게 한 번 스케줄이 어긋나게 되면 어떤 변수가 생길지를 이런 거 계약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조금 늦어진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예 아닙니다. 그냥 대상이 다른 데로 바뀔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 있는 기업들로 아예 바뀔 수도 있고 더 검토해 보자. 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네. 그 계약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네. 최종 사인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서 진짜 사인이 끝나야 이제 한숨 돌리는 게 일반적인 건데 정말 들어와서 사인하는 순간까지도 긴장을 긴장이죠. 놓칠 수가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미뤄지게 돼서 한번 다시 검토해 보자 그러면 그 이후에 기업의 의사결정들은 그 진짜 막 그날 아침에 기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뭐 엄청나게 큰 계약건이 좀 그 무산이 되게 생겼어요라는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취재원들하고 얘기할 때는 아, 공 기자 지금 이거 진짜 힘들게 저기 한 건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네. 그 얘기를 또 공개를 하게 되면은 뭐 기업에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얘기는 좀 잘하고 안 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가 정치적인 이벤트들은 매일매일 여러분이 눈앞에서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사실관계들이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경제 쪽에서는 어떤 데미지를 입고 있는지를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쪽 분들은 뭐 얘기하는 게 뭐 환율 움직이는 거라든지 네. 아니면 증시에서 뭐 주가가 움직이는 거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주가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의 결과물이자 창으로서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지금 서로들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VIP는 지금 현재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소요 사태가 발생한 나라에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탄핵이 되고 직무정지가 되고 거기에 어떤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고 그러면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그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한국이 민주주의에 대한 회복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구나 라고 하면서 그나마라도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벌어지긴 했는데 이런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게 된 이 상황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지 못하게 됐고 네.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완전히 전원이 이탈하는 모습. 그중에 세 분 정도가 빠지긴 했지만 여당. 여당. 네. 여당이 전원이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가지고 표가 아예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가게 되면은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걸 봤을 때 다음 주에 또 올리면은 분명히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기업인들이 카운터파트한테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말 사이에 저는 취재원들에게 좀 그런 얘기를 좀 들어왔습니다. 안 그래도 기업과 관련된 이 상황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무엇을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저도 좀 찾아보고 싶었는데 사실 보도상으로는 잘 나오는 일들이 없었거든요. 네. 거기에 이런 내막이 있었던 거군요. 그냥- 기업들은 이럴 때 힘들다는 얘기도 잘 못하죠. 말 못합니다. 힘들다는 얘기하는 것 자체도 또 그러니까 탄핵하지 말자는 거냐 네. 그런 얘기로 그렇게 비춰질 될 수가 수 있으니까 있겠죠. 네. 그래서 그냥 상징적으로 이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UFC 이분이 회장입니다. 네, 네. 이분이 원래 들어와서 정찬선 씨가 이제 주관하고 있는 그런 이종격 투기 대회에 참관을 하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ZFN이라는 대회를 이제 정찬선 씨가 설립을 했는데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이 원래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못했는데 그럼 UFC 경기 좀 구경하러 온 사람이 뭐가 문제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외교 쪽에서는 이 UFC 데이나 화이트 회장이 트럼프 당선인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알려져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 들어오면 어떻게든 줄대가지고 좀 얘기 좀 해보려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무선이 되면서 이게 인연이라도 끈이라도 하나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공개돼 있고 워낙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이 기간 중에 취소된 출장이 없는 대기업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그 정도로 우리나라 회사들은 글로벌화돼 있고 상시적으로 하다못해 우리 아무도 이주호 기자하고도 한번 가서 우리 한번 1층에 서 있어 보자고요. 네. LG엔솔에 지나다니던 외국인들이 얼마나 그렇죠. 있는지 많죠. 네. 저희 같은 건물에 있거든요. 네. 지나다니면 외국인들 엄청 돌아다닙니다. 근데 진짜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오늘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거는 그냥 좀 공개된 일이니까 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이거 하나에도 그냥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그냥 이종격 투기 보러 왔다가 못 보게 됐겠구나. 네. 이렇게 돼 있겠지만 이거를 좀 레버리지로 삼아서 뭔가 트럼프 당선인과의 연을 만들려 보려고 했던 그 외교가의 관계자들은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그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약간 극우 쪽에 계신 분들도 얼마나 야당이 대통령을 못 살게 굴었으면 이런 선택까지 했겠냐. 네. 결국 야당이 초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목표와 방법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대로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있었던 자본시장 정책 관련한 약간의 뒷얘기들을 조금 해드리면서 이게 그 정책이 추구하는 바와 그게 나아가는 방향이 그 방법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갈등들이 생기는지에 대한 말씀을 네, 좀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브스 얘기 많이 나왔으니까 네. 파브스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약간의 기우였습니다. 하늘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몇몇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번 일이 터지고 나니까 하늘 무너지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선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를 다시 확인함으로써 과거 이제 한국 정부가 군사 통치입니다.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했던 것이 아직 덜 됐음을 입증해 버렸다. 이게 그러면 1980년대 이후에 지금 우리가 40년 네. 동안
입증을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럼 이게 또 무산이 됐음을 입증해버리면 다시 40년 걸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40년 동안 바뀐 게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했으면은 민주 절차에 따라서 지난 주말에 끝내버렸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헌정 질서로 갔으면 굉장히 좋았을 건데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국회 법 개정 가능성은 무한히 낮아졌다. 이게 정말 그냥 그래요. 뭐 정말 국회에서 끝까지 안 해가지고 탄핵이 안 됐다고 치자고요. 네. 탄핵이 안 되고 그래 윤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대통령으로서 한다라고 쳤을 때 야당이 법을 정말 단 한 개라도 통과를 시켜주겠냐는 거예요. 네. 무한히 낮아졌다. 그게 0이다. 한국은 앞으로 그냥 이게 뭔가 개정을 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5,100만 한국인이 오랜 시간 나눠지게 될 것이다. 계엄령에 참사 대가 이 얘기 할부로 갖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경제적인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지금 당장 빵 하고 터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를 다시 메이크업하기 위해서는 이게 원래 시장의 신뢰라는 거는 한 번 쌓기가 굉장히 어렵고 맞아요. 한 번 무너져 버리면 그냥 아예 순식간에 네. 사라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파부스의 윌리엄 패색 이분은 원래 적어 쓴 사람입니다. 그 일본의 그 잃어버린 10년 관련한 네. 얘기를 쓰면서 좀 굉장히 유명해졌던 분인데 지금 도쿄에서 그 칼럼을 쓰고 있는 분인데 이게 참 저는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뭐 지가 뭐 한다고 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자기가 뭘 한다고 저런 걸 써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별로 이렇게 할 말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경제 정책이나 자본시장 정책에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금투세 관련한 정책을 예로 들면 네. 지금 어제 그 최상무 부총리가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경제 문제만큼은 조속히 좀 처리를 해달라라고 네. 좀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그 뭐 금투세라든지 반도체 특별법 예산안 이런 것들을 좀 통과를 좀 시켜 주셔라.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각국의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고 있고 국제금융협력대사들을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경제 상황과 한국 대응, 정부의 대응을 국제사회에 열심히 알리고 있다. 뭐 대외 신인도가 중요하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 신인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확고히 하겠다. 경제부총리가 얘기하는 거 이거 되게 일반적인 얘기로 들리시겠지만 계엄령 같은 이게 쿠데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을 때는 이 상황에서는 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직무를 지시하는 사람이 여전히 쿠데타를 일으킨 윤석열입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그러니까 최소한 국회에다 호소를 하고 어떤 정책들을 먼저 내세울 것인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분은 국무위원으로서 네. 사과를 하든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그때 국무회의 그 비상계엄 선포했던 그 시점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든 이분은 이걸 얘기를 하고 시작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기에 지금 경제부총리로서 국무위원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걸 자기가 얘기를 했어야 되고요. 네. 자기가 얘기할 자격은 없지만 자기가 지금 여기 없었을 때 경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가 진짜 그 죄지은 마음으로 이 정책을 좀 하려고 한다. 네. 그리고서 때가 되면은 직무 정리가 돼가지고 정말 때가 되면 그냥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네. 박근혜 정부 탄핵당했을 때 그때 경제수석을 했던 안종범 수석은 감옥에 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미르재단을 비롯한 그 잘못된 지시를 이행했다는 걸로 안종범 수석이 감옥에 갈 때 그 밑에 경제비서관이 최상목 비서관이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탄핵 현장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지시를 이행할 경우에 감옥에 갈 수 있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분입니다. 그 분이 그 자리에서 뭐 반대를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자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다른 분들하고 달라요. 어버버하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 이후에 본인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사람들 다 수사받고 감옥 가고 하는 그 모습들을 다 봤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런 분이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별 소리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이 혼란스러우니까 자기가 수습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 얘기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기의 입장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금투세인데 금투세가 이제 1월 4일이 되면 그냥 시행이 됩니다. 네. 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진짜 우리가 1년 내내
얘기하면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문제가 처음에 뭐 그 여야 뭐 상법 개정 문제, 금투세 문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여당에서는 금투세는 폐지하자 그러고 상법 개정은 뭐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네. 이게 1,400만 개인 투자자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면서 왜 두 개의 법이 완전 방향이 달랐잖아요. 네. 그 야당 같은 경우도 금투세는 뭐 하면 해야 된다 그러고 상법 개정은 해야 된다 그러고 네. 이게 그 진짜 1,400만 개인 투자자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자본시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굉장히 그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네. 경제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 얘기했던 그 장면입니다. 1월 2일 날 한국거래소에 가서 네.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해야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법무부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 효과 없는 법안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제가 취재를 해봤을 때 뭐 이거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 취재원들한테 들었던 얘기는 어느 순간 용산에서 다 연락 왔었다. 네. 강요들은 다 나서서 상법 개정에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해라. 라고 좀 얘기가 나왔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 얘기할 당시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상법 개정을 얘기하려고 했었던 건지 그리고 그 이후에 왜 입장을 그렇게 바꿨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대통령의 입장보다 도대체 좀 왜 갑자기 개정을 하자 그랬다가 왜 갑자기 반대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야 이게 좀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하고 말 것 같으니까 말고 이게 경제에 영향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었다라는 거고 금투세 폐지 얘기할 때도 금투세 폐지를 얘기할 때 이거는 정말 그 정부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네. 금투세를 폐지를 하거나 개정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러면 거기에서 정부, 그러니까 야당은 이걸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네. 정부에서는 이걸 하면 안 된다, 영향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관료들하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금투세를 폐지에 준하게 하면서 금투세가 단순히 주식 양도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 나머지 뭐 펀드에 대한 상품별 과세부터 네, 해가지고 네, 딸린 네. 게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럼 이거를 체계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관료들한테 뭐라도 좀 하면서 야당을 설득해봐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네. 관료들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요? 대통령이 폐지라는데 우리가 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런 방식인 거예요. 뭐 금투세든 상법 개정이든 정부의 입장 내지는 하여튼 정부가 일을 처리해 왔던 방식이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대통령이 거기서 말을 꺼내는 순간 네, 네, 정부가 멈춰버려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정도만 해줬으면 네. 그러면 정부 관료들이 거기서 다양한 정책들을 가지고 합의점을 찾아갔을 거예요. 논의의 룸이 있을 텐데 그런 게 그쵸. 전혀 네, 없었었다. 예, 그게 그냥 폐지. 그러니까 폐지라는데 뭔 말을 더 합니까? 개정이 아니라 폐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시간 때문에 네, 그런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매도 때도 그러고 가계 부채 때도 그러고 부동산 때도 그러고 그냥 대통령이 폐지 해 말어 나쁜 놈 처단 이러는 순간 정부가 그냥 멈춰버리는 일이 진짜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리면서 네, 네. 뭐 구체적인 얘기는 준비는 해왔는데 네. 뭐 제가 앞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또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뭐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 내일이든 저희가 좀 더 시간을 확보해서 왜냐하면 이제 경제 정책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지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긴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네.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